거짓말 걸린 거, 뽀록난 것만 뭐 몇 개 한번 짚어보죠. 바로 지시했다더니 철수의 여인형 화내며 욕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국무회의를 또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간 국무위원들을 나오게 하고 그 시간까지 기다리기가 뭐해서 저 장관하고 계엄사령관 불려서 군을 철수시켜라. 바로 이렇게 본인이 직접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관위로 출동했던 방첩사령부 중간 간부들은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후에 자체 판단해서 전원 복귀 지시를 내렸다. 위에서 지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검찰에 진술을 합니다. 오히려 자체 철수를 결정한 부하들에게 여인형이 화를 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방첩사 중간 간부 A씨는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임무 중지 지시를 받지 않았고 참모장 등과 상의해 복귀 지시를 내렸더니 여사령관이 화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진술을 했고요. 다른 방첩사 관계자도 A씨가 자체 복귀 지시를 내리자 여전사령관을 뜻하는 5층으로부터 욕설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검찰에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은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후에 선관위 군병력 재투입을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곽종근 그리고 특전사 고위 간부 이 사람들이 12월 4일 새벽에도 김용현이 선관위 병력 재투입을 지시했다. 검찰에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에서 솔솔 뭔가 새 나오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형 관련해서 또 뉴스가 있는데 정치인 체포 시도 여인형 휴대전화 메모에 이석기 최재형. 야, 언제적 이석기가 나와. 이미 다 끝나네. 부관 참시까지 하겠다는 거네. 12.3 계엄 사태 당시 주요 인사 체포 구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 양반이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에 이석기 이름과 최재형 목사 이름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최재형, 김어준, 감정이 실려 있어요. 지금 이 계엄에 잡아들여라 하는 애들이 면면을 보면요. 감정이 굉장히 실려 있다. 한동훈은 사살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누구의 감정일까? 저는 아무리 봐도 김건희의 감정이 실려 있어요. 최재형, 김어준, 한동훈. 김건희가 한동훈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김건희는 참지 않는다니까. 윤석열 같은 인간은 술 한번 먹고 툭툭 하면은 또 풀리는데 김건희는 안 풀려. 자기랑 그렇게 잘 지냈던 한동훈이 이번 총선 때 공천 관련해서 사사건건 막았단 말이야. 한동훈을 참을 수가 없어요. 한동훈을 용서가 안 된다니까. 한동훈 사살 얘기에 이거 김건희의 감정이 보이는데? 김어준 감정이 느껴지고 최재형 목사 아니 지금 계엄을 하고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뭐 하는데 최재형 목사 잡아서 뭐 할 건데요? 안 그래요? 이건 사적인 감정이에요. 포고령에도 의사들 얘기 나오잖아요. 전공의 안 돌아오면 처단한다. 이거는 굉장히 짜치는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어. 저는 이런 모든 것들에 김건희가 관여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엄 날짜도 뜬금없이 12월 3일에 했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다 모이게 한 거 아닙니까? 주말에만 했으면 이렇게 못 모였어요. 근데 지금 검찰의 공소장에도 12월 3일 왜 계엄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썰들을 갖다 붙이는데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요. 왜 12월 3일로 계엄하는 날짜를 정했느냐. 이렇게 뭔가 답이 안 나올 때는요. 무속을 쳐다보면 돼요. 무속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을 수가 없지. 김어준이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건진법사가 날짜를 점지해줬다. 김어준의 제보입니다. 아직 크로스 체크된 바는 없고. 건진법사가 날짜를 점지해줬어요. 건진이 택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걸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진이 점지해줬다. 건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어떤 걸 봐도 개연성이 안 나온다? 그러면 무속을 쳐다보면 됩니다. 김건희가, 윤석열이 이렇게 중요한 날
무속인을 안 통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윤석열은 압수수색 할 때도 점쟁이한테 나를 받아서 압수수색 갔어요. 그렇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이 중요한 계엄을 점쟁이에게 안 물어보고 그냥 한다? 그럴 리가 있나? 아무튼 여인형의 휴덴식을 포렌식을 해보니까 이석기, 언제적 이석기입니까? 이미 다 가 있잖아. 물러나 있잖아. 무슨 영향력이 있어. 이석기를 체포 대상자에 넣고 최재형 목사도. 자,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석기를 체포해서 북한의 간첩이다. 최재형도 잡아서 북한의 간첩이다. 지령을 받았다. 요렇게 묶으려고 한 거 아니냐. 감정이 실려 있어가지고. 여인형 못 빠져나갑니다. 지금 뭐 오늘 707 특임단장인가 걔 나와가지고 또 뻘소리 삐약삐약 하던데 그래봤자 검찰에 다 진술해 놓은 게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거 가지고 말 바꾸게 한다고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의 증언이 결정타가 될 수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미 판결은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 윤석열 측에서 지랄지랄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에 2번씩 그냥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마은혁이라는 새로운 재판관이 왔으니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양승태 대법관이 썼었던 전술인데요. 재판부를 바꾸고 나서 이 사람 바뀌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다. 그러면 했었던 거를 다 읽어요. 시간을 질질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는 판결이 날 거다 했는데 2월 말에는 어렵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끌릴 수 있다. 그래도 구인 체제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3월 중순쯤에 판결이 납니다. 윤석열은 탄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장미 대선, 벚꽃 대선은 좀 어렵고 장미 대선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제 여유를 갖고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답답하시죠? 어쩔 수 없죠.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저쪽 편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저쪽이 상황이 나아지느냐? 아니요. 지금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4월입니다. 그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2명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든 4월까지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이 임기가 끝나면 본인들 입맛에 맞는 헌법재판관 2명을 집어넣고 싶을 텐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도 답이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본인들이 더 불리해집니다. 윤석열을 제거하고 윤석열하고 손절하고 가자니 조기 대선에서 박살날 게 뻔하고 윤석열을 껴안고 가자니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을 껴안고 간단 말이에요. 대선이 눈앞에 있으니까. 당장의 표가 눈앞에 저기 있으니까. 저 극우 세력들을 손잡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지금 그 극우 세력들 폭도들 다 재판받고 구속되고 전광훈도 이제 감옥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극우 유튜버들은 서로 찢어져가지고 이권 때문에 싸움 나고 서로 반국가 세력이래요 이제는. 그러면 국민의힘은 누굴 잡아야 돼? 어디에 나가야 돼? 지금 집회가 갈려 있어가지고요. 여의도파, 광화문파, 전광훈파, 전환길파 이렇게 갈려 있어가지고요. 잘못 나갔다가는 반국가 세력으로 찍혀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의힘도 답답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게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여유를 가지고 정리할 거 정리해 나가면서 잡음 안 생기게 그렇게 해나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기 대선이 열리고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2심 판결 유죄 나와도 경기도지사 시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2심 유죄였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심 유죄 나도요. 대통령 선거 나갈 수 있습니다. 3심은 죽어도 못해요. 대법원 판결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재명 유죄니 뭐가 유죄니 막 이런 거 나올 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마지막 발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재명이 대통령이 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힘을 쓰잖아요. 얘네들 조용해집니다. 이쪽 놈들의 특징, 종특이요. 강자한테 약해요. 이재명이 막 칼을 휘두르다 보면 달라붙는 놈들이 생깁니다. 이재명이 진짜 힘을 쓰네. 강자를 동경하는 애들이에요. 파시즘을 원하는 애들 아닙니까? 그래서 힘을 쓰기 시작하면 저쪽에 심각한 균열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